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림 그리는 먼지입니다. 오늘은 펜드로잉 튜토리얼 시리즈 베이직 마지막 편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집을 그려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단순한 형태의 구조물을 먼저 그려볼게요. 처음은 풍차입니다. 풍차의 핵심은 4개의 날개이지요. 이 날개는 X자를 생각하며 그립니다. 길게 생긴 네모를 X자 구도로 그려주세요. 그 다음 이 X의 가운데에 동그라미 2개를 그려주고요. 이번엔 건물을 그려야겠죠. 원기둥을 그려 넣습니다. 그 다음 풍차의 지붕입니다. 반원을 그려줍니다. 벌써 풍차 완성입니다. 이제 조금 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창문을 그려놓고 문도 그려줍니다. 문에는 세로 회칭을 넣어줍니다. 어떠세요? 단순하면서도 재미있지 않나요? 이번에도 단순한 표현으로 집을 그려보겠습니다. 지붕을 먼저 그립니다. 지붕은 마른 목골입니다. 짧은 직선 하나, 그보다 조금 긴 직선 하나를 평행하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 그 선의 끝점을 연결해 줍니다. 대각선으로 그어지겠죠? 그 다음 그 바로 아래에 적당한 크기의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문을 표현하기 위해 바닥의 가운데 부분은 빈 공간으로 남겨둡니다. 집의 구조물도 벌써 다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창문을 2개 그려놓고요. 문의 발판을 그리고 문도 그려봅니다. 질감 표현을 해볼까요? 지붕의 가로선들을 쭉 그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신 그 가로선을 넣는 거예요. 간격을 일정하게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그어봅니다. 꼭 일정하게 표현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연습하는 과정이니 조급해하지 않고 찬찬히 선을 그어봅시다. 건물 벽에도 동일하게 가로선을 넣어줄게요. 지붕과 벽이 비어있을 때보다 선이 들어가니 그림이 훨씬 생동감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앞서 배운 개념인 투시가 들어간 집을 그려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지붕부터 그려봅니다. 세모를 그립니다. 그리고 세모의 끝선에서부터 평행한 선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 지붕의 두께감을 표현합니다. 두께감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세모 바로 아래에 동일한 세모를 그려주는 겁니다. 여기도 동일한 간격으로 선을 그어주고요. 이제 선과 선의 끝점을 막아줍니다. 지붕은 원래 건물보다 조금 더 튀어나와 있지요. 지붕에 아랫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랫면을 그려봅니다. 이번엔 건물을 그려봅니다. 지붕의 아랫면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추직선을 그려 넣습니다. 자, 지붕 끝선에서 여기 수직선까지의 간격을 2라고 쳐볼게요. 오른쪽 수직선도 동일하게 이만큼의 간격을 부여합니다. 적당한 길이로 선을 긋고요. 건물의 옆면도 그려야겠죠. 여기선 2 간격의 절반만큼 1만큼의 간격만 띄운 채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바닥을 그려줍니다. 건물의 앞면에 문을 그려줄 건데요.
여기 삼각형을 따라 가이드라인을 그어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을 그어줍니다. 삼각형 끝점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앞면의 중심입니다. 해당 선을 따라 문을 배치해 줍니다. 가이드라인이 없는 집을 다시 그려볼게요. 앞서 그렸던 방식대로 쭉 그린 뒤 지붕에 평행한 선들을 그어주고 해칭 기법으로 그림자도 표현합니다. 지붕은 벽돌 지붕이면 좋겠어요. 선을 교차해가며 그려줍니다. 질감도 조금 넣어준 뒤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아주 잘 따라하셨습니다. 벌써 투시가 들어간 집의 구조를 다 표현했습니다. 이번엔 구름을 표현해 볼 건데요. 원을 교차해가며 그립니다. 원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조금씩 달라요. 아래로 갈수록 구름의 넓이가 넓어지게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바닥면은 약간은 평평하게 표현해 줍니다. 여기에 양감을 더해 줄 건데요. 이 원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빛이 왼쪽 위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원의 오른쪽 하단에 그림자가 생기겠지요. 구름에도 마찬가지로 이 원들의 오른쪽 하단에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세로 해칭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가로 해칭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가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시 가이드라인이 없는 구름의 외곽선만 그려주고요. 원의 그림자 영역에 선을 그어 해칭을 넣어줍니다. 구름 완성입니다. 이번엔 나무를 그려볼게요. 단순한 형태의 나무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원, 삼각형, 물방울을 그려볼게요. 원, 삼각형, 물방울에 대각선 해칭을 채워 넣습니다. 천천히 선을 그려볼게요. 그 다음 나무에 공간감을 부여하기 위해 뒤에 언덕도 그립니다. 부드러운 곡선 두 개가 교차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언덕에 절반만 해칭을 넣어 덩어리감을 부여합니다. 모든 나무에 언덕이라는 공간감을 부여하니 그림이 더 재밌어졌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사실적인 나무를 그려볼까요? 덩어리를 먼저 잡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각형 모양의 나무입니다. 침엽수라고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들 알고 있는 그 나무입니다. 길쭉한 삼각형을 그린 뒤 그 안에 작은 삼각형으로 나눠줍니다. 다음은 통통하게 생긴 물방울을 그려주고요.
원을 5개 배치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최대한 펜 끝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집니다. 그리고 앞서 그린 외곽선을 따라 삐뚤삐뚤한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도형으로 따지면 네모난 지그재그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작은 원의 라인을 따라 구불구불한 선을 그려줍니다. 이제 여기에 세로 해칭을 넣어 사실감을 더해줍니다. 앞서 구름을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에 양감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나무의 동그란 덩어리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나무 기둥은 진하게 표현해줍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 조금씩 삐져나와 있는 나뭇잎도 그려줍니다. 이렇게 동그란 나무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침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모 라인을 따라 삐뚤삐뚤한 선을 그려줍니다. 이 세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로 갈수록 넓이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빛이 왼쪽 위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세모도 원과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 그림자가 있겠죠? 여기도 세로 해칭을 넣어 양감을 부여합니다. 침엽수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나무도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외곽선을 따라 삐뚤삐뚤한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앞서 그린 원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선을 그려주는데요. 이때 선들을 모두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빈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덩어리들에 세로 해칭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은 꽃입니다. 꽃은 해칭을 사용하여 그리면 참 어여쁘게 표현되는 대상입니다.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꽃잎의 개수만큼 피자 조각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선을 긋습니다. 해당 꽃은 꽃잎이 총 5개이기 때문에 동일한 간격으로 5개의 조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원의 외곽선 부분은 하트처럼 생긴 곡선으로 표현해 줍니다. 가운데 꽃술 부분은 좁쌀 같은 원을 그려주고요. 이제 펜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꽃에도 결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선까지 그려준 뒤 스케치를 지웁니다. 이제 해칭을 넣어줄 건데요. 저는 이 꽃에 세로 해칭을 사용해서 모든 질감과 양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꽃 바깥쪽에도 해칭으로 그림자를 표현해 공간감을 부여하고요. 꽃잎 사이는 진한 선을 넣어 꽃이 좀 더 또렷해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번엔 여름꽃이죠? 능소화를 그려볼게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능소화는 납작한 원과 원기둥의 조합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래를 향하는 잎의 넓은 부분을 동그란 원으로 표현해 주고요. 가로와 세로선을 그어 꽃잎의 가운데 부분을 잡습니다. 그리고 원의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원기둥을 잡아줍니다.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좁아지는 나팔 형태입니다. 그 다음 앞서 그어준 가로 세로의 교차점에 작은 원을 그려 꽃의 움푹 들어간 부분을 표현해 줄 거예요. 작은 원에서부터 꽃잎이 표현됩니다. 능소화는 잎이 5개예요. 조금은 넓적한 꽃잎을 5개 그려줍니다. 잎사귀까지 다 그렸으면 이제 펜을 사용해 선을 그어주고요. 지우개로 스케치를 지웁니다. 스케치를 지우니 많이 휑해졌어요. 이제 질감을 넣어 그림을 다시 채워나갈 차례입니다. 앞서 배운 대로 그림자가 들어가는 영역을 잡고 해칭을 넣어줍니다. 저는 주로 해칭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잡아 그림의 통일감을 부여하는 편입니다. 꽃잎의 끝에도 짧은 해칭을 넣어 질감을 부여한 뒤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